네, 시황 잘 보고 왔습니다. 특징주 브리프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강무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자 흐름 보니까요. 코스피가 네. 지금 23.65% 하락한 2,344선에 머물고 있고, 또 코스닥은 9.31% 하락한 751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후장 네.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출발 때부터 해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장중에 마침 또 이 시간대까지 다시 한번 또 이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투자 심리가 조금 여전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 계속 경계감을 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어제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 때문에 차트적으로 했을 때 심리의 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표 위치까지 왔다.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FOMC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정사실화처럼 느껴지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 해소로 접근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의 지수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사실 조금은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좀 관망세 계속해서 지켜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애매한, 좀 경계선에 다다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감 장까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특징주 브리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추가 제공한다는 소식인데, 최근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주행 보조 기능, 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6만 대의 북미 지역 차량에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또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빠르게 또 소개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국외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뉴스인데 테슬라 모터스는 지금 현재 이 실존하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의 자율주행차 이 소프트웨어를 좀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아직까지 있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는 데 있어서 테슬라 모터스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북미 지역에 좀 더 확대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확고히 가져가겠다, 좀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식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좀 선도되고 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날 뉴스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 노선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2024년까지 여객 운송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오늘 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가요? 일단 단기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제한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은 상승이 아주 집중되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키워드가 정부 정책에 대한 뒷받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지고하면서 좀 연속적인 이슈를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뉴스에 이어서요. 저희가 네. 2차 전지주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이 독일 판매 호조에 대해서 2차 전지도 혹시 그럼 상승 효력이 있을까요? 자율주행차하고 2차 전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네, 테슬라가 네.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뉴스가 2차 전지에 대한 뉴스로 좀 더 우문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자율주행차에 대한 뉴스는 지금 국내외 다 각도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탑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터레스를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상승폭에 대한 대부분을 좀 반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좀 나와서 시초가 때부터 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장중에 어제 고점보다 높은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가 새롭게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했을 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위치 이대로 마감을 한다면은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트레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다른 후발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워낙에 지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처럼 연속적인 뉴스가 좀 종목에 대한 좀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늘 모트레스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조금 흐름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탑픽 종목으로 모트렉스를 두셨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대체로 시장의 성과를 초과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로 현대모비스, 또 LG 이노텍, 모트렉스 등이 있는데 현대모비스와 LG 이노텍은 어떨까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다른 부품도 말씀해 주신다면은 지금 자동차 섹터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선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한 환경에 대한 혜택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실적이 2분기 때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 기조가 3분기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라면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다라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이처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 좀 연속적인 뭐 카테고리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에 대한 관심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또 이슈가 되고 있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자율주행에 또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까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모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을 때 이 모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오늘 뉴스에 나왔던 테슬라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에 대한 뉴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차체 자체에 센서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체의 센서는 대부분 카메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에 응용된 기술들, 지금은 ADAS와 같은 기술이 대부분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거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좀 이 센서에 대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괜찮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에도 관심이 있는 반면에 또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요. 자율주행 관련 차들은 계속 상승하고 또 집중될 만하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료 관련주로 인해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 춘천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추가 확진에 의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막고자 음식물 주는 행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 사료주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조공 행진하는 글로벌 곡물 가격에 국내 사료 관련주들이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표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전망인데 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전망은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이죠. 이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사료 가격에 대한 인상이 당연히 좀 예상된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요, 최근에 와서 돼지 열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과 더해져서 시너지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사료 관련된 종목들 대주산업이라든지 남해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이와 같은 종목군들로 해서 확산돼서 움직임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대주산업이 최근에 거래량 유입이 상당히 컸습니다. 때문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신다라면은 대주산업을 먼저 보시면서 다른 사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확산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 2,500원 라인대를 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과정인데요. 지금은 여느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관심이 좀 순환매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가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 그리고 사료 인상 가격, 그리고 돼지 열병과 같은 키워드들이 계속 순환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인상 네. 때문에 음식료 기업들도 영향이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곡물 가격 인상이 당연히 이제 사료 가격 인상으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상될 수 있는 산업들도 있겠죠. 음식료가 대표적일 텐데 사실은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고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내수 산업들 특히나 이제 음식료 산업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그리고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몇 차례 이어서 이 상품 가격을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CJ 제일제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종목인 이 종목이 오른다라면은 다른 이 종목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음식료 종목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현재 위치에서도 제일제당이 최근에 38만 5천 원 라인대 저점 확인하고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가격에 대한 인상이 곡물 가격이다라고 뉴스를 확인하셨다라면은 음식료 가격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음식료 기업들도 조금 봐줄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원자재도 나왔는데 네. 인플레이션 부담의 원자재 흐름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곡물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주요 광물에 대한 생산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뭐 알루미늄부터 해서 철강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요. 최근 다시 한번 이 알루미늄 가격 인상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사마 알루미늄을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주가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은 지금 7월달 저점 이후부터 해서 9월달 초반 때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연속성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나 이 사료 가격 인상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이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멘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성신양회라든지 고려 시멘트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새롭게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 이후에 레미콘 업체와의 여러 가지 좀 협상 난항을 좀 겪다 보니까 주가가 좀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가격 인상 이후에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환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적 시즌이 되면은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 재료들도 한번 볼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곡물 가격이 좀 인상됐는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3년간 10월에 총 8번이 또 발생하고 또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요. 배합사료 첨가제주도 반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상승 종목들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KC피드, 한탑, 대주산업, 또 이지바이오, 한일사료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상승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도 같이 유추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대주산업 모두 다 지켜봤고요. 저는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을 좀 본다라면은 대주산업, 왜냐면은 최근에 이 평소의 거래량보다는 큰 거래량들의 유입이 빈번하게 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에 대한 순환매가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대주산업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다른 후발주 종목들을 좀 같이
같이 보자라고 하겠고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대 3,4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요. 최근 올라왔었던 가격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가격선을 본다라면은 저는 다시 한번 3,100원 전후로 해서 가격 지지가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자리에서 3,100원이 지지된다라면은 전고점에 대한 가격대를 지지하거나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향후에 이 골든 크로스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산업 종목 보면서 후발 종목들도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장의 흐름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검토 소식이에요. 화장품주가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수혜자로 꼽히는데요. 이번 마스크 조치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면서 지난 5월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서 50인 이상의 실내 행사 및 집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제도 화장품주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화장품주가 조금 상승 기대감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이 여행 재개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면서요.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만들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이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외 마스크 해제, 대표적으로 공연장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좀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스크가 만약에 해제를 한다라면은 저는 지금도 사실은 실외를 거리를 거닐 때는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쓰진 않고 있거든요. 네, 저도 벗고 다니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마스크 쓰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마도 이제 좀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 탈마스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화장품 종목들을 찾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아마 마스크를 벗는다면 대부분의 이건 편견일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전보다는 화장하는 횟수가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일단은 그 마스크를 썼을 때는 그 스킨 로션 이렇게 기본 그냥 라인업을 사용을 했었는데 마스크가 이제 의무화가 폐지된다고 하면은 또 색조 화장품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도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일단 제가 최근에서도 이 여행 재개에 대한 리오프닝이 나왔을 때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대한 움직임보다 다른 이제 중소 이 화장품 회사들을 좀 보자라고 했던 이유도 가장 큰 차별점이 색조 화장품이었거든요. 일단은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클리오 종목을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오늘도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밖에 이치 한불이라든지 아니면은 토니몰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여느 화장품 종목들보다 탄력이 좀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LG생활건강이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화장품 종목들도 요번 이 뉴스로 인해서 좀 관심이 좀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실질적인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색조 화장품 일본 내 브랜드 강화 등으로 인해서 화장품주가 조금 호재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클리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중소 브랜드인 아이패밀리 SC도 종목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이 종목에 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봤을 때 사실 많이 들춰보는 종목은 아니었지만은 최근에 아이패밀리 이 SC 그리고 청담 글로벌 이와 같은 새로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수급에 대한 순환매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화장품 종목들도 좋지만은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같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아이패밀리 SC를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12,000원 선언에서 좀 이제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현재까지는
때는 12,000원에서 반등하고 난 다음에 14,000원 근접에서 지난 전고점에서는 상승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라인대에서는 1차적으로는 박스권을 확인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10월 달부터 해서 이 일본에 대한 여행 재개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 상품들에 대한 리오픈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만 더 들고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000원대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상단까지 15,500원 라인대까지도 가격을 좀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여러 종목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클리오나 아모레퍼시픽, 또 LG생활건강, 또 이츠한불 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포인트는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 마스크 해제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화장품 종목에 대한 라인업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클리오 종목을 가장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색조 화장품 쓰신다면은 가장 많이 쓰시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가 있으실까요? 저 클리오 써요. 클리오 쓰신가요? 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브랜드에 좀 약한데 네. 클리오라는 기업이 네. 이 색조 화장품 브랜드가 가장 많다라고 저는 사실은 리포트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색조 화장품 하면은 클리오, 네. 색조 화장품 하면 클리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보고 있으니까 클리오 종목을 대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하나 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색조 화장품에 대한 라인업이라든지 색조 화장품에서 좀 눈여겨보는 네.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면 저는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네. 제가 좀 사랑하는 제품이어가지고 같이 네. 보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클리오 제품만 보시나 봐요. 사실 제가 직접 네.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브랜드 라인업이 많은 것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또 LG생활건강도 브랜드가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기업의 가장 큰 매출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뭐 설화수나 네. 후 이 상품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다 보니까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라인업이 대부분 색조보다는 기초 화장품에 더 크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타이밍은 방한하는 중국 외국인 이제 방한하는 중국인들 네, 네, 수요가 네, 좀 네. 늘어날 때 중국의 네. 방역이 낮아질 때 네. 그때 좀 본격적으로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좀 작은 회사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탑픽 종목은 클리오 종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클리오 종목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호까지는 아니죠. 네, 탑픽 종목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화장품주는 상승이 가능하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볼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WI 29.82% 오른 1,48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화천기계도 19.62% 오른 6,280원, 또 대주산업 9.27% 오른 3,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WI는 10억 규모 유상증자 및 350억 규모 전환사채로 발행에 대해서 상한가를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WI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 중에요. 이 유상증자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바닥을 형성했었던 가격대가 800원 가격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과거에 2,000원대까지 움직였었던 종목이 꾸준하게 하향세를 좀 보였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아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자금 조달의 과정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이 종목에 대한 뭐 경영 정상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한 다시 한번 가동될 수 있는 좀 이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뉴스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주가는 오늘 점상한가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장에서도 이 라인대가 유지된다라면은 상한가 유지된다라면 내일장에서도 갭상승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음 주가에 대한 평가는 1,700원 라인대에서 공방이 될 수 있다. 전고점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장 후반대까지도 이 상한가가 유지돼야 되는데 상한가가 이탈한다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일부를 차익 신호를 좀 챙겨야 된다. 혹은 손절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슈가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이어진 뉴스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확실히 보여줬다. 이제는 주가 차트에 대응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어제 뉴스에 이어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화천기계를 볼 텐데요. 19.62% 오른 6,28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도 경영권 분쟁 소식에 이틀째 지금 상한가를 네. 치고 있는데요. 그 장 초반 또 상한가를 오늘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정말 오늘 갭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장 초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주가 분봉의 모습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 때부터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 빨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어제 오늘까지 해서 3연속 상승세 상당히 강하게 연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빠른 기간 동안에 지금 3거래 연속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단기 상승에 대한 크기 변화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대규모로 동반 매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이 종목에 대한 상한가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 부분들을 면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힘은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화천기계 종목은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조금 포지션이 조금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계경제TV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보 채널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또 노란톡에 세계경제TV 검색하시면 장중 내내 이강무 대표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